뭐야 10번이 뭔데 이렇게 질문이 많은 거야. 시그마 때문에 또 그런 건가? 일단 알았어요. 수능이었구나. 자, 테스트가 오늘은 좀 더 쉬울 거니까 테스트부터 해보자. 2번. 얘는 약간 수학상 얘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 둘이 뭐 만나는 교점에 대한 얘기에서부터 출발. 만나는 교점이니까 둘이 뭐 해야 돼요? 연립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연립해가지고 한쪽으로 이항시키자. x3승 마이너스 12x의 제곱에 더하기 5a의 제곱에 x 플러스 4a 마이너스 64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세 근이 뭐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x좌표가. 그렇죠? 실근이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잖아. 그럼 이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 세 수가 없네? 없으면은 등차 중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랬지? 미지수를 잡으라 그랬지. 어떻게 잡으라 그랬어요? 가운데 녀석을 기준으로 세 녀석을 잡아주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나서 뻔히 나오는 게 뭐 나올 거라 그랬어? 합과 곱에 대한 얘기 나올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둘이 합해주자. 뭐예요? 3알파.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얼마? 12가 나왔으니까 알파 값은 찾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요 녀석 가볼까 먼저? 둘씩 곱한 거. 알파가 4니까 4랑 4-D를 곱한 거, 4랑 4 플러스 D를 곱한 거, 그 다음에 4-D랑 4 플러스 D를 곱한 거. 그 세 녀석의 합이 얼마래? 부호 그대로. 얼마? 5a제곱. 그 다음에 세 개 다 곱한 거. 4, 4-D, 4 플러스 D. 그게 얼마래요? 예. 4a-64. 그럼 이제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 D 남았고 A 남았으니까 둘이 뭐 해주면 되겠네? 적당하게 잘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위의 녀석 먼저 가보자. 16-4D, 16 플러스 4D. 16, 32. 그 다음에 요 녀석 나옵니다. 맞죠? 근데 요 녀석은 어차피 연립할 거라 그랬잖아. 이거 통째로 넣어주면 편하겠네. 세 번째 식이 뭐야? 4로 나눴다 치면 4-D 곱하기 4 플러스 D가 얼마? A-16이니까 얘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주면 연립이 좀 수월하게 되겠네. 됐지? 그래서 32에다가 플러스 얼마예요? A-16. 그게 5A 제곱입니다. 그럼 A 값 찾고 A 값 찾았으면 D도 찾을 수 있겠다. 그렇지?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계산 마무리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요 녀석은 사실 내가 지난번에 풀어준 것처럼 S10이 주어지고 S20이 주어지고 S30을 구하세요랑 조금 다르다. 그치? 얘는 S10, 20 주어진 게 아니라 S30과 S10의 차가 주어졌고 S의 50을 구하라는 문제라서 조금 달라요. 간격도 좀 다르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쓸 수 없어 라고 판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풀었겠네? 그냥 공식을 썼을 겁니다. 2분의 30 곱하기 2a 플러스 29d 에서 2분의 항의 개수 10 2a 초정 있나? 플러스 9d를 빼면 250입니다. 얘를 적당하게 잘 연립하러 가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약분 요거 약분 양변을 그냥 정리 먼저 할까? 30a 마이너스 10a 20a 이거 계산해야 된다고? 약분하자. 양면을 5로 나눌게요. 3, 2a 플러스 29d 2a 마이너스 플러스 9d 5로 나눴으니까 50. 정리하면 4a. 그 다음에 이게 뭐야? 3 곱하기 29 얼마야? 87? 87 빼기 9니까 78. 내가 암산이 잘 안 돼. 는 뭐야? 50이다. 그치? 그러면 2로 한 번 더 나눠주면 2a 플러스 39d가 25입니다. 라는 식 하나 찾았고. 그리고 한 번 더 누구? 뭐야 이게 다야? S50 줬어? 아 구하시오가 아니었구나. 875.
그래서 두 번째 S50 가지고 한 번 더 공식 2분의 50에 그 다음에 뭐야? 2A 플러스 49D. 그래서 얘가 875입니다. 라는 식도 정리하고. 그러면 이거 둘이 연립하면 답 나올 거다, 그렇지? 이렇게 보통 많이 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내가 알려준 거 쓰려면 쓸 수는 있어. 아예 못 쓴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 똑같은 개수만큼 더하라 그랬지. 그럼 S10이 나와 있으니까 10개씩 끊어가자. A1부터 A10까지의 합, A11부터 A의 20까지의 합, A의 21부터 A의 30까지의 합. 이거 좁아라. A의 31부터 A의 40까지의 합, A의 41부터 A의 50까지의 합. 그것들이 다 등차 수율을 이루고 있을 거야. 맞니? 근데 지금 주어진 거는 뭐밖에 없어? S10과 S30의 차. 누가 주어진 거야? 요 놈이 통째로 주어진 겁니다. 얼마라고? 250이라고.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래? 그리고 S50이니까 이거 전체지. 잠깐만. 10번, 18번. 이거 전체가 또 주어진 거잖아. 얼마야? 875.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찾아갈래? 나는 이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얘를 A라고 하면 이걸 A라고 잡으면 얘가 뭐가 되고? A 플러스 D. 얘가 뭐가 되고? A 플러스 2D. 얘는 뭐가 되고? A 플러스 3D. 얘는 뭐가 되고? A 플러스 4D.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너희들은 이게 첫째 항 A, 공차 D를 말하는 게 아니야. 10개씩 끊었을 때 이 첫째 항과 공차야. 그러면 너희들은 뭘 찾았어? 2A 더하기 얼마예요? 3D가 250이라는 걸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거 5개 싹 다 더한 녀석 뭐야? 5A 더하기 무엇이지? 10D? 10D. 10D가 얼마예요? 875라고 된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을 연립하면 A도 찾고 D도 찾겠지? 빼보자. 아이씨. 위에 거 5배. 아무튼 이렇게 찾아. 해봐야지 그래도. 2배.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5D, 50, 500. D는 얼마? 100. A는 얼마? 마이너스 25? 맞는 것 같다, 그치? 맞는 것 같다, 그치? 그러면 이제 찾은 거야, 너희들은. 얘가 마이너스 25부터 시작해서 100씩 키워가세요. 75, 175, 270. 밖에 하고 있냐, 나 지금? 맞지? 275, 375.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게 뭐였어? A의 17과, 미안해 얘들아. 구하는 게 만약에 뭐 S30을 구하세요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이 풀이가 빠를 거야. 구하는 게 AN 일반항이었네. 미안요. 그럼 이거 이 풀이보다 저게 낫겠다, 그치? 괜히 한번 써봤네. 말을 하지 그랬어. 아무튼 뭐 이렇게 푸는 풀이도 가능은 합니다. 물어보는 게 S에 관련된 거였다면. 알았지? 넘어갈게요. 4번 가자. 요거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뭘 구하래? AN이라는 수열에 대하여 짝수 번째 항들만 몇 개 더해주세요. 2n까지니까 짝수 몇 개? n개를 더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야? 짝수 번째 항들의 규칙성을 찾아달라는 얘기겠지, 일반항으로. 그래서 그게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럼 뭐야? A의 3이 얼마예요? 40. A의 8이 얼마예요? 30. 그럼 일단 너희들 여기서 일반항 찾을 수 있지. 둘이 빼보면 얼마? 5D 마이너스 10이네요. D는 마이너스 2. 그럼 첫째 항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일반항은 바로 들어가도 되고, 공차가 나오면 마이너스 2n으로 출발하세요. 그러고 나서 3 넣었을 때 40이 나오려면 얼마면 돼? 46이면 되겠다, 그치? 네, 그러면 일반항 AN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녀석은 뭐 해주면 돼? 너희들이 짝수 번째 항만 찾을 거니까 A의 2K를 잡아서 마이너스 4K의 플러스 46으로 잡아서 그 녀석들의 합공식에서부터 출발하셔도 되고요. 맞죠? 또는 이거는 지금 다 더한 놈들의 크기에 대한 얘기잖아. 근데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음수니까 가면 갈수록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 어떤 양수에서부터 점점 줄어들다가 언젠가는 음수로 넘어갈 거야. 맞지? 그 녀석의 합이 가장 작아지고 싶대.
그럼 언제겠어? 요거 더하는 거 아닐까? 똑같은 개수 혹은 아무튼 그놈들이 합에 대한 얘기로. 맞아요. 그럼 첫째 항이 얼마니까? 얼마야? 1 넣어주면 44.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2. 짝수다 보니까 분명히 언젠가는 0이 나올 거다, 그치? 그럼 언젠가는 마이너스 44가 나오도록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의 합이 최소겠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끝나겠네. 됐지? 됐죠? 똑같은 개수니까 짝수에 맞겠네. 그렇게 바로 들어가도 되잖아. 이거 혹시 SN에 대한 식, 짝수 번째 항들의 합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푼 사람들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봐. 크기가 가장 작아지는 거라서 딱 마이너스 44가 나오도록 하는 값까지의 합입니다. 해도 돼요. 알았죠? 알았죠? 예명이 알겠니? 네. 이렇게 풀었니? 오이? 아, 공식으로 풀었어? 오케이. 좀 색다르게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수열 파트는 규칙성 찾는 싸움이라서 이게 쉽게 풀고 아니게 풀고 좀 어렵게나 또는 그냥 정석대로 풀고의 차이가 아마 너희들 시간 분배하는 거에 좀 차이가 나게 될 거다. 알았지? 쉽게 푸는 풀이 잘 찾아가면서 공부하시고. 마지막 5번은 사실 쉽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AN이라는 놈들은 귀납적으로 뭐? 항들을 쭉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있고요. BN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칙성은 당신들이 찾는 거예요. 근데 등차수열이라고 줘버렸네. 에이, 그럼 끝났네. 그럼 얘는 등차수열이니까 당연히 빼보면 3. 뭐야? AN은 3N으로 출발. 첫째 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2네요. 두 번째 BN은 둘이 빼보면 5. 공차가 5. 5N. 첫째 항이 2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뭐 하래? 두 수열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는 뭐랑 관련된 거냐면 최소 공배수랑 관련됐어요. 얼마? 15n으로 출발해 주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겹치는 거 아무나 하나만 찾아줘봐. 뭐가 겹쳐? 얼마? 7이야? 아, 여기 있네. 7이 겹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겹치는 건 7이 되도록 하려면 뒤에 뭘 붙여주면 돼? 1 넣었을 때 7 나오고 싶으니까 뭐? 마이너스 8만 붙여주면 끝나요. 요게 이제 얼마보다 작은 200 이하라 그랬으니까 공통으로 겹치는 것도 공통의도 20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n의 개수지. 총합이네 또. 에이. 그럼 일단 n에다 넣을 수 있는 건 뭐야? 1, 2, 3부터 해서 어디까지 넣을 수 있어?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 14? 14까지 넣을 수 있냐? 13까지야? 13까지 넣을 수 있대요. 그럼 몇 개? 13개를 이 녀석들이 뭐? 합을 구하러 가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럼 이제 SN 공식을 뭐 2분의 15n제곱 뭐 이렇게 출발하셔도 상관없고 분수 나오는 게 싫은 사람들은 그냥 SN 공식을 쓰세요. 2분의 어차피 우린 몇 개 더 할 거니까 13개 더 하고 싶은 거니까 항의 개수 13개 그 다음에 뭐? 첫째 항 얼마지? 7. 마지막 항 13 넣어주면 얼마였어 아까? 15 곱하기 14 얼마지? 195야? 195 마이너스 8이니까 얼마야? 187? 이렇게 나오겠네요. 구하시면 답입니다. 뭐 이렇게 푸는 거지 뭐. 알았죠? 여기서 이거 알아도 재훈 알았지? 이거 하나하나 그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들 이거 알아두세요. 등차 수열 두 개가 겹치는 녀석에 대한 얘기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 공차는 뭐다? 공차들이 최소 공배수를 갖게 돼 있어요. 겹친 걸 찾아보면. 알았음? 재훈이 알았지? 그래서 바로 첫 번째 항만 놓고 이거 최소 공배수 보고 일반항 찾을 수 있어요. 알았지? 끝. 숙제 풀이는 테스트 풀이는 끝. 숙제 풀이하러 가보자. 아, 준서가 책이 없으니 문제 다 써야 되네. 10번. 일단 10번에도 시그마에 대한 표현이 있으니까 이거 방금 거 잠깐 정리한 사람들 정리하고 승우야. 그리고 혹시 시그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잘 들어봐.
시그마라는 거는 어떠어떠한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야. 누구의 합을 구하는지는 시그마라고 부르는 녀석의 뒤에 나오고요. 얼마부터 얼마까지라는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게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2k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1부터 n까지 더하자라는 거는 사실 일반항이 2n 플러스 1일 때 sn이랑 똑같은 거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이런 수열을 더하자라는 얘기니까. 알았죠? 아마 지금은 그런 의미상으로 해석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거야. 시그마 K 공식을 알아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알려줄게. 알았지? 그러면 일단 10번 문제 가보자. 어이, 이게 뭐야? 10번. 첫째 항이 50,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이 있대. 그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 부르겠대요.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합 SN이 있대. 근데 뭐야 이게? K는 M부터 M 더하기 4까지 SK의 값이 최대가 되자. 이 얘기다, 그지? 머리를 써서 좀 쉽게 풀 수 있을까? 아니면 주구장창 그냥 무지성 연산일까? 일단 SN의 식을 구할 수는 있다, 그치? 그래서 일단 뭐 쉽게 풀 수 있는 풀이 좀 이따 한번 더 찾아보자. 근데 일단 너네가 첫째 항 알고 공차 알면은 당연히 식을 구할 수 있잖아. 일반의 A는 뭐임? 마이너스 4n에 첫째 항이 50이니까 더하기 54 나오면 됨. 그럼 SN은 뭐지? 마이너스 2n 제곱에 n에 대한 1차항만 붙여주면 된다, 그치? 첫째 항이 뭐가 되도록? 50이 되도록. 얼마? 52n.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거 맞나? 그러면 여기는 K가 M부터 M 더하기 4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누구를 마이너스 2K의 제곱에 더하기 52K의 값이 최대가 되자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SK라고 하는 놈은 일단 N에 대한 K에 대한 2차식의 형태잖아. 축이 어디야? 축이 어디야? 13. K가 13일 때 SK라는 놈은 가장 크게 나와요. 맞나요? 그러면 M부터 시작해서 M 플러스 4까지 몇 개? 5개를 더하려면 가장 커지고 싶으면 가장 큰 거 5개 더하면 되지 않아? 축을 기준으로 똑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 똑같은 값을 가지니까 몇 개? 1개, 2개, 3개, 4개, 5개 더해주면 되겠네. 여기가 M이면 되고 여기가 M 플러스 4면 돼. 됐지? M은 얼마임? 11이겠네. 끝. 이렇게 풀면 되겠네. 됐죠? 그러면 승우 18번은 다시 해볼 수 있겠지? 시그마 해석만 할 줄 알면. 일단 저거 정리하고 있어봐. 문제 좀 볼게. 그러네. 유지 됐어? 숙제 너 질문 없었니? 숙제 질문은 없었어? 채점을 안 했다고? 이런. 자, 그럼 승우야 잠깐만 봐봐. 지금 이 녀석도 결국 뭐다? AK라는 수열에 대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N이야. 그냥 SN이 이거다? A는 뭐네? 등차 수열입니다. 왜요? n에 대한 2차식인데 2차항과 1차항만 있으니까. 맞지? 상성이 있었으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그럼 이거 보자마자 너 찾을 수 있겠지? 하면 끝나요.
그거 지난 시간에 많이 연습했잖아. Sn의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니까 얘는 d. 2분의 d가 1이니까 d는 2. 그리고 1 넣었을 때 2 나오니까 얘도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아무것도 더하면 안 되겠네. 그렇게 끝. 알았죠? S20, S30은 쉽게 구하고 끝.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등차 수열 너무 쉽다, 그죠? 실제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쉬워. 알았지? 어려워지려면 지수로그랑 섞습니다. 오늘 이제 등비 수열 얘기하고 나면은 그 얘기 잠깐 언급은 해줄게. 짱에는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도 한번 쉬운 거니까 빨리 맞히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자. 지난번에도 한 3분밖에 일찍 못 맞췄지. 이래놓고. 자, 등비수열 갑시다. 등비수열의 정의는 등차수열의 정의랑 이름이 거의 똑같다, 그죠? 네. 등차수열은 원래 등차수열의 정의는 이웃한 항들 간의 차가 같은 수열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지만 고등수학에서는 일정한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웃한 항들 간의 비가 똑같은 수열이에요 라는 의미가 있는데 고등수학에서는 편의상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첫째 항 A1, A2, A3, A4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갈 때 원래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웃하는 항들 간의 비가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이러한 식이 만족되는데 그거를 똑같은 비를 공유하고 있는 비, 공통 비라고 해서 공비라고 불러줘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뭐가 된다? A2는 A1에다가 R을 곱하는 거구나. A3는 뭐가 된다? A2에다가 R을 곱하는 거구나. A4는 A3에다가 R을 곱하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석해가지고 너희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일정한 수 R을 곱해서 만들자. 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항을 뭐라고 잡아준다면? 우리가 A라고 잡아준다면 두 번째 항은 AR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AR이 2승이 되는 거고 네 번째 항은 3승이 되는 거니까 결국 AN이라는 녀석도 뭐가 된다? A의 R의 거듭제곱 꼴이 되는데 하나 적게 하나 적게 하나 적게 곱해지고 있으니까 몇 승? N-1승이라고 부르고요. 이 녀석을 뭐라고 배운 거야 너네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순서 똑같지 등차수열이랑. 그럼 등차수열 한번 생각해봐. 일반항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등차수열에서 뭐 배웠어? 뭐뭐 배운지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죠? 등차수열 딱 배웠다. 일반항 배웠다. 그러고 나면 배운 게 뭐야? 응? 너 뭐 배웠어요? 등차수열에서. 등차? 중항 배웠잖아. 그럼 등비수열에서는 등비 중항 나오겠죠. A와 X와 B가 있다. 그러면 뭐야? 원래는 이렇게 만드는 거지. X만 나누기 A랑 그 다음에 B 나누기 X랑 똑같습니다. 공통인 B니까. 그래서 크로스를 곱해가지고 만든 게 X제곱은 AB. 이걸 이제 등비중항 공식이라고 배우지.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생각해보면 뭐였어? 등차 중항이랑 등비 중항을 X는의 형태로 해주면 루트 AB 랑 그 다음에 조화 중항 기억나? 랑 보면은 산술기하 조화 평균이라는 절대 부등식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수를 주고 가운데 x를 딱 준 상태에서 이것이 등차수를 이룰 때의 x를 x1, 등비수를 이룰 때를 x2, 조화수를 이룰 때를 x3라고 한다면 x1, 2, 3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에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관계에 있기도 해? 이건 전에 했던 얘기. 뭘 해보니까 이놈을 제곱을 해보니까 이 둘이 곱도 똑같네. 크기는 점점 작아지거나 똑같을 수 있는데 이 세 수 자체도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거야. 등비 중항 공식을 만족하거든. 그런 식으로 막 넘어가는 문제들도 과거에는 많이 나왔었어요. 이거 제곱해봐. AB지. 이거 둘이 곱해봐. AB잖아. 세 수가 가운데 놈의 제곱은 양 끝의 놈의 곱과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거꾸로 이걸 만족하면 등비수열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잖아. 그거
나오기도 합니다. 알았죠? 알아두세요. 그러고 나면 등차수열에서 뭐 배웠었지? 등차수열 이루는 세수, 네수, 다섯수. 등비수열에서도 나오기는 합니다. 세수 정도는. 등비수열 이루는 세수, 미지수 어떻게 잡을래? 이게 사실 가르치는 방식에 두 가지 차이가 있어. 나는 좀 좋아하는 게 연립을 좀 극혐합니다. 나는. 연립이란 걸 난 되게 싫어하거든. 그래가지고 나는 연립을 안 하는 풀이를 좀 좋아해. 차라리 분수가 나. 그래서 나는 보통 이렇게 잡지 않고요. 나는 보통 가운데 놈을 잡아줘요. 왜? 어차피 세수에 대한 합과 곱에 대한 얘기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럼 곱했을 때 A 찾고 시작하려고. 나는 보통 이걸 풀고요. 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는 분수가 나오면 사실 별로 좋지 않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걸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아마 이렇게 풀어왔었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둘 중 아무거나 알아서 사용하세요. 알았죠? 내가 좋아할 뿐. 내 특징. 나는 연립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연립할 때마다 연립은 니네들이 해야 하잖아. 연립 안 하잖아. 알았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좀 만들어 볼까? 너무 설명만 하고 있으니까 재미없다, 그치?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까? 재밌는 게 없는데. 가보자. 쉬운 문제, 쉬운 문제. 기초 문제. 등비 수열이 있어요. 그게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이렇게 간대. 에서 마이너스 486이라는 녀석은 제 몇 항일까요? 위안에 이런 문제 내줘서. 두 번째, A1이 마이너스 1이라고 주어졌을 때 A8이 256으로 주어진다면 그때의 공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이건 하지 말자. AN이 3 곱하기 2에 2n 플러스 1승으로 주어졌을 때 공비는 무엇일까요? 뭘 원하는지 알 거다. 이 문제들이. 되게 기초 문제인데 뭘 원하는지. 그래서 자, 별로 쉽죠? 첫 번째 녀석 뭐요? 마이너스 486이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 제 몇 항이니? 라는 거는 일단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찾아달라는 얘기다. 그치? 공비 얼마요? 마이너스 3이네요. 첫째 항 얼마요? 2네요. 일반항 A는 뭐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승 아니죠? n-1승.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마이너스 486이 되고 싶대.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3에 n-1승이 마이너스 1승이 243이 되는 거니까 n-1은 얼마? 5면 되겠다. 그치? 따라서 n은 얼마? 6. 너네 수열적 넘으면 기본적으로 3의 거듭제곱들은 기억하자. 전에도 얘기했나? 243이랑 729 같은 걸 봤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치? 얘는 3의 5승이고요. 얘는 3의 6승입니다. 외우면 제일 좋고. 오케이? 이런 것들은 보고 나서 아무런 감흥이 없으시면 안 돼요. 3의 거듭제곱입니다. 까지는 기억해 놓도록 하고. 그리고 너네가 2의 거듭제곱도 보통 외우고 있지. 2의 9승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바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는. 알았지? 뭐 N반이니까 이미 하고 있겠지만. 뭐 보통 외우고 있는 64에서부터 막 찾아가거나 2의 10승이 1024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거기서 거꾸로 오거나 하지 말고 510이나 256 같은 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좀 외워두세요. 알았죠? 아무튼 계속 갈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첫째 항과 여덟 번째 항 주어졌습니다. 이거 등차수열에서도 나왔던 얘기다. 그치? 자, 만약에 등차수열에 대하여 A의 13이 주어지고 A의 5가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얘가 16이고 얘가 64고 얘가 16이라고 주어졌대. 그럼 둘이 뭐 하면 돼?
등차에서는. 네? 등차. 빼요. 13에서 A의 5를 빼주면 그냥 이 둘이 뺀 거 D가 나온다 그랬지. 맞지? 원래는 뭐였는데 A 플러스 12D에서 A 플러스 4D를 뺀 거다 보니까 이거 12 빼기 4지만 결국 똑같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번엔 누구 해야겠어? 등비수열입니다. 첫째 항은 A1. 좀 그렇다. A8은 첫째 항 곱하기 A의 7승. 그럼 둘이 뭐 해줘야 돼? 나눠주면은 바로 뭐가 나오네? 7승이 나온다 그렇지? 그래서 기억하세요. 등비수열에서 AM이 주어지고 AN이 주어졌을 때 둘이 뭐 해주면? 나눠주게 되면 공비의 몇 승? n-n승이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둘이 나눴어요. 둘이 나눴어요. 공비의 몇 승? 7승. 얼마야? 마이너스 128. 그래서 R은 얼마네? 마이너스 2네. 그거 바로 나온다, 그치? 그 다음 마지막 요거 답 얼마야? 4죠, 4.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부르는 거는 항상 n-1승, n승으로 표현됐을 때에 대한 공비라서 요 앞에 있는 얘를 공비를 읽어줘야지. 이거 이제 실수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거는 그냥 풀어본 거야. 됐죠? 정확하게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 공비만 찾은 거라서 이렇게 했고 원래는 뭐였겠어? 원래는 6 묶어내고 그 다음에 4의 n승으로 가서 이거 가지고 공비 4 하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 알았죠? n승으로 만들었을 때 그 밑, 그놈이 바로 공비다. 그치 예준씨? 네, 됐죠? 너무 쉽다, 그치? 자, 그럼 이제 하나만 하고 쉬자. 너네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 대한 관계 알고 있냐?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수열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수학 2, 너네를 치면 수학 하에 있었어. 경우의 수 자리에 대신 들어가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배웠었어. 이과 애들만. 근데 지금 너희들은 다 공통과목으로 들어왔어요. 뭘 배우고 나서 수열을 하거든. 등비후 수열과 등차 수열은 무슨 관계 있을까? 이건 상식이에요. 만들고 나면 알지 말고 지금 이 말만 듣고도 알아뒀으면 좋겠어. 뭐냐면 뭐 어떤 A라는 녀석의 등차 수열 승을 만들어주면은 등비 수열이 되고요. 로그 안에 등비 수열이 들어가 있으면 걔는 등차 수열이 나오게 돼.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알았죠? 뭐 여기는 보통 공비를 주긴 하겠지. 일단 밑은 생략할게요. A로. 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알았죠?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둬야 돼, 너네가. 오케이? 이제는 지수 로그를 배운 뒤에 배우는 게 수열이기 때문에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없던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알았죠? 꼭 기억해 두셔. 그래서 옛날에는 지수 정도는 물어볼 수 있었겠지. 중학교 때 나왔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완전히 다 배웠으니까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증명하세요. 옛날에 이런 것도 막 설명했었는데 지금 너희들은 뭐 지수 로그를 이미 끝내고 온 상황인데 굳이 뭐 증명까지 할 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참고 정도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관계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모르면 안 돼요. 알았죠? 만들어 놓고 보면은 당연한 얘기야. 뭐 등차 수열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3n 플러스 1승? 등비 수열이잖아 이거. 그치? 2 곱하기 8의 n승.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 얼마야? 지훈아. 그렇지. 이거 실수하면 안 되지. 첫째 항 2 아니다. n-1승으로 했을 때 첫째 항이 앞에 거고 지금은 1 넣어줘야지. 공비 얼마예요? 8. 나오잖아. 그치? 얘는 뭐였는데? 등차 수열이었는데. 뭐 그런 관계들 읽어주는 거. 그거까지만 너희들이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쉬었다가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랑 같이 넘어갈 건데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지난번에 했던 등차보다는. 왜냐면 도형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거든. 알았죠? 그게 킬러까지는 아니고 미적분으로 넘어갔을 때 수능에 매년 항상 출제되는 어떤 유형이 있어. 그
그 녀석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거를 위한 연습 단계니까 아무튼 뭐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쉬었다 할게요. 갑시다. 아까 테스트 4번 잠깐만 보면 내가 조금 마무리를 좀 빨리 지은 것 같더라고. 아까 실컷 찾은 게 테스트 4번 A3가 40이고 A8이 30이라서 우리가 일반항 찾았지. 아까 일반항 찾은 사람 뭐였어? 여보세요? 마이너스 2n에 46? 땡큐. 그래서 A의 짝수 번째만 왜 K야? 짝수 번째만 가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46이다, 그치? 그리고 아까 내가 맞게 풀었나 아닌가 내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A2부터 시작해서 A의 2n까지의 합이 최소가 되고 싶어. 그래서 앞쪽부터 쭉 생각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게 A2니까 A2 얼마야? 아까 내가 44로 잘못 썼던 것 같더라. 그치? 이거 가지고 첫째는 잘못 찾은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거는 뭐예요? 42예요.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점점 줄어들 거다. 그치? 그러다 보면 딱 0이 안 나오지 이게. 그치? 얘는 0이 나오는데 얘가 0이 안 나오더만. 그래가지고 얼마일 때? 11일 때 뭐 나와? 11번째 항일 때 뭐 나와? 2가 나오고 12번째 항일 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크기는 같다, 그치? 그러면 역시 똑같은 개수만큼 쭉 더해줍니다. 여기 몇 개니까? 11개니까 여기도 몇 개? 11개. 그래서 총합 몇 개? 22번째 거. 그때의 값이 아마 마이너스 42가 될 거야. 뭐 22 넣어주면은 값 나오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녀석의 합에 대해서 크기가 최소가 되자라는 얘기잖아. 처음부터 막 더하고 있습니다. 더하면 계속 양수 더하는 거니까 점점 커져가. A는 줄어들지만 합은 커져가. 그러다가 여기까지 더했을 때가 합이 가장 클 때이고 크기가. 맞지? 그 다음부터 더하기 시작하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언제? 아까 말했듯이 똑같은 개수만큼 딱 더했을 때 그놈들의 합이 뭐가 나와? 0이 나오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가장 작아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는 23인가? 43인가? 46인가? 아무튼 마이너스 46을 더했으니까 합은 46이 되니까 다시 커져가는 거지. 그럼 가장 작은 순간은 딱 이때겠네. 그럼 이제 이렇게 구하자. 이거야. 그러면 마지막 녀석이 몇 번째 녀석이야? 22번째지. 그치? 그럼 22번째가 짝수만 놓고 봤을 때 22번째 짝수는 뭐야? 44잖아. 그래서 얘가 A의 44가 돼서 그래서 N이 2가 되는 거예요. 뭐래? 미쳤나봐. 22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괜히 치환해놓고 가면 막 BN으로 치환을 해놓고 가. A의 2K를 BN으로 치환을 해놓고 가. 그리고 나서 얘가 20이니까 B22는 B22가 A의 22가 아니잖아. 그치? B의 22는 A의 44입니다. 치환을 할 때 이거 맞췄어야지. 얘가 20이니까 얘는 44여야지. K는 22. 이렇게 답이 나온 거야. 이해됐어요? 네. 애매한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됩니다. 알았어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개수에만 포인트를 맞춰. 마지막 항이 22번째 항 이렇게 하지 말고 개수가 22개의 짝수만. 알았지? 뭐 하다 말았냐? 등비수열의 합. 자,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알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있잖아. 그 합 공식을 만들어가는 유도 과정도 기억을 해두세요. 누구 때문에? 교육과정에는 없는 몇 급수 때문에. 근데 몇 급수가 나오거든. 오케이? 그래서 알아두세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첫째 항 A1과 둘째 항 A2와 세 번째 항 A3와 네 번랄랄라 이 녀석을 더하는 겁니다. 등차수락 공식도 순서 거꾸로 하자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일부러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고 공식 위주로 갔고 지난 시간에는 AM 보고 SM 바로 찾는 거 그걸 포인트로 맞춘 거고 오늘은 등비수열에서 응용되는 형태들의 문제들로 쭉 갈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첫째 항을 뭐라 불러보자? A라 불러보자. 마지막은 n-1승까지. 얘를 더하고 있는 거다, 그치? 맞지? 뭐 이상해? 미안. 왜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 말을 해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합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을 유도하고 싶으면, 만들고 싶으면 뭐 해주세요? SN 하나 더 써주세요. 근데 어떻게 써주냐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쓴다? 하나씩 밀려 쓰는 거야. 그러면 위아래를 뭐 해주고 싶게 돼? 똑같이 맞춰주고 싶게 생겼다, 그치? 그래서 몇 배? R배. 공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는 AR이 되고 얘는 AR의 2승이 되고 얘는 AR의 n-1승이 되고 얘는 AR의 n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가 똑같아졌으니까 뭐 하고 싶겠어? 더하고 싶겠어? 빼고 싶겠어? 당연히 빼고 싶겠죠. 둘이 빼주면 1-R의 SN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남는 거는 A-AR의 N-N승이 남아서 A로 묶어주면 1-R의 N승이 되고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나옵니다. 다들 공식만 외우는 게 끝이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도 기억하세요.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한 게 언제? 나중에 너희가 몇 급수라고 하는 녀석을 배우게 될 거야. 몇 급수는 등차 곱하기 등비수열의 형태의 합에 대한 얘기거든. 그 녀석이 교육과정에 없지만 아직까지 나와요. 계속 이름만 사라졌을 뿐. 그 녀석을 푸는 방법 자체가 이 과정이랑 똑같아서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뭐지 하는 사람들도 아직 있을 거야. 너희가 했던 교재들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내가 몇 급수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요거까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두 가지 있듯이 등비수열 합공식도 두 가지 있는데요.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분모 분자의 부호만 바꾼 겁니다. 분모 분자의 몇 배? 마이너스 1배. 오케이? 위에 거는 언제? 공비가 1보다 작을 때. 밑에 거는 언제? 공비가 1보다 클 때. 그때 사용하는 거겠다, 그치? 됐죠? 그 공식 반드시 외워두시도록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기본 문제들 여러 가지 풉니다. 근데 그 문제의 생김새가 등차수열이랑 거의 똑같아서 오늘의 포인트는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갈게요. 어디로 가냐면 등비수열 합공식에 대한 활용형 문제. 거기에 포인트 좀 맞춰서 오늘 설명할게. 알았지? 첫 번째는 어디로 활용하냐면 도형으로 활용을 하러 갑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옛날에는 막 무한등비급수 뭐 이런 얘기 또 썼었는데 요즘은 그냥 등비급수 뭐 이런 얘기로 넘어가요. 나중에 미적분에서. 자, 첫 번째는 뭐다? 등비수열과 도형. 너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요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 이거 평행하고 이거 평행하고 요거 평행하다고 생각해 볼게. 두 삼각형은 무슨 도형? 어떤 관계? 닮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의 길이랑 얘의 길이를 줬어. 1대3. 그럼 한번 얘기해 봐.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 비는 몇 대 몇? 당연히 3대1 혹은 1대3. 그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을 똑같이 그렸어. 그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몇 대 몇? 당연히 1대3. 그 안에 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렸다고 치자. 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b 혹은 대각선의 길이 b 몇 대 몇? 당연히 1대3.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각형들의 뭐 예를 들어 둘레의 길이 b를 구하세요라고 해서 반드시 이 길이를 구하고 이 길이를 구해야만 b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대표적인 길이 아무거나 하나만 알면 그것과 관련된 닮음으로 이루어지는 도형들의 모든 길이비들이 다 1대3, 1대3, 1대3 똑같은 b를 갖는다, 그치?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드는 문제들이 일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어디 갔어?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요겁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신용 교재를 가지고 했었다면 자주 만났던 문제. 자, 여기 원이 있어. 아무튼 원이 두 직선에 똑같이 내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그 원에 외접하도록 하면서 옆에 똑같은 원을 붙이고 또 그 옆에 원을 또 내접하게 접하게 붙였다면 이 원들의 반지름의 길이들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안 봐도 나와야 돼요. 나중에는 무슨 관계 있겠어? 반지름의 길이들의 b래. 반지름의 길이들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 등비 관계에 있어요. 나 뭐 당연히 등비수를 하고 있으니까 등비겠지. 그치?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내볼게. 등비 수열을 이룸을 뭐 하겠어? 증명해봐. 이게 실제로 예전에 나왔던 문제거든. 왜 등비 수열인지 한번 찾아봐. R1과 R2와 R3가 등비 수열임을 증명해봐봐. 왜인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하기 싫어? 눈으로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아이들이구만. 증명이라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 수학 상시험의 도형의 방정식의 원방에 나오는 얘기랑도 어떻게 보면 연관되는 거야. 원방 뭐 지금 수학상 정규반에서 하진 않았지만 원방 중학교 때 생각해 봐봐.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붙여버리면 하나 그림 만들지 않았어? 이거 나오면 자동으로 하던 거 뭐야?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들의 합 이거 하지 않았어? 그게 힌트겠지?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몰라. 이렇게 갑니다. 요 길이 얼마임? R1 더하기 R2임. 요 길이 얼마임? R2 더하기 R3임. 둘이 어떤 관계임? 닮음 관계임. 그럼 닮음 비를 써주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너희들 구할 수 있는 거. 발음이 왜 이래? 뭐? 둘이 뭐 한 거? 뺀 거. 됐죠? 그럼 끝났어요. 닮음 R1 더하기 R2 대 R2 마이너스 R1는 R2 더하기 R3 대 R3 마이너스 R2요.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습니다 하면 끝나요. 가운데 두 개 곱해보자. R2의 제곱에 뭐야 이게?
마이너스 R1, R2 플러스 R2, R3 뭐 빼먹었는데? 마이너스 R1, R3는 외항의 곱하기 지저분해라. R1, R3 마이너스 R1, R2 플러스 R2, R3 마이너스 R2의 제곱. 사라질 거 다 사라져보자. 플러스 R2, R3 양변에 똑같이 있네. 마이너스 R1, R2도 똑같이 있네. 그러면 몰아보자. R2의 제곱 한쪽으로 넘어갑니다. 2R2의 제곱은 요거 넘어갑니다. 2R1, R3 2로 나눠버리고 나면 등비중한 공식 나온다, 그치? 그래서 등비수열입니다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문제를 만났어. 할 때마다 등비수열임을 증명해서 푸는 거는 아니겠지. 됐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등비수열임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 얘의 길이가 2라고 할 때 얘의 길이가 얼마야? 계산이 안 된다. 뭐라고 할 때, 오케이?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공비를 몇 번 곱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했다라고 생각하면은 R 값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찾든 이 녀석들의 반지름들의 길이의 합을 찾든 뭐 이런 길이를 찾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라고. 알았죠? 뭐 마지막 이런 길이의 합은 뭐 등비수열 합을 또 응용하는 문제인 거겠지. 맞나, 예준 씨?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왜 얘기했냐면 요런 문제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얘는 수학 1에서 나오는 되게 기본적인 유형이고 실제로 너희들은 훨씬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원이 있대.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이 있어요. 그 정삼각형 안에 또 원을 내접시켜봐. 그 안에 또 정삼각형을 내접시켜요. 그 안에 또 원을 내접시켜봐. 그 안에 또 정삼각형을 또 내접시켜요. 이런 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깥 원이 C1, 두 번째 원이 C2, 그 안에 내접하는 원이 C3라고 할 때 CN이 있어. 의 둘레를 LN이라고 할 때, 자, 그때 문제는 두 가지 문제로 간다. 하나는 n이 1부터 10까지 갈 때 LN들의 합을 구하세요는 수1이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LN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미적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봐야 풀이 방법은 똑같아. 요거 한번 구해보자. 오케이? 조건들 더 줄게요. 첫 번째, C1은 반지름의 길이 4였습니다. 끝. 풀어보세요. 이거 미적분 기출 문제거든. 요거 풀어봐. 기기. 등비수열임을 밝히세요라는 문제는 밝히라고 합니다.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너희들은 당연히 등비수열임을 알아야 돼. 지금 저 도형은 원의 둘레든 원의 반지름이든 정삼각형들의 한 변의 길이든 둘레의 길이든 높이든 전부 다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감소하고 있어요. 안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감소하고 있다. 등비수열이다라는 거는 알고 가란 얘기야. 그럼 너희들은 뭐만 찾으면 돼?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되겠죠. 기기 힌트 끝.
오, 예미 벌써 풀었어? 계산이 좀 지저분하면 ln까지만 찾아둬도 돼. ln까지만이라도 찾아봐봐. 지금 이거는 원래 밑에 있는 미적분 문제 가지고 내가 만든 거라서 값은 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10개만 하면. 그리고 승우 요거 시그마 표현 이제는 알겠지? ln을 10개 더 하시오야. 그림 잘 그렸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내접시키게 잘 그렸지?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그리기 되게 힘들거든. 원래 나도 삑사리 많이 나는데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재훈. 굉장히 쉬운 문제죠. 손 사람들은 알 거야. 자, 거기 들어봐. 이런 문제 풀 때 앞으로 수원에서도 나오고 미적분에서 또 나온다 그랬지. 자꾸 등비수열이 왜 등비수열이에요? 라는 거는 찾으러 가지 마세요. 아, 등비수열 문제구나 라고 시작해서 바로 너희들은 뭘 찾으러 가야 돼? 이걸 구하든 뭘 구하러 가야 돼? 무조건 너희들은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러 가주시면 되는데요. 첫째 항은 쉽잖아. L1 뭐야? 반지름 4짜리 둘레 얼마? 8파이. 그치?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만 찾으면 돼? 공비만 찾으면 되는데 공비에 관여하는 요소는 바로 아까 말했던 닮은 비야. 닮은 비를 하나만 찾아봐. 그렇다고 원의 둘레를 물어봤다 그래서 무조건 원의 둘레를 찾는 게 아니라 원을 물어봤다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만약에 정삼각형을 찾을 수 있다면 정삼각형에서 끝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지금은 뭐? 원의 둘레, 원의 반지름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반지름을 집중하자. 뭐야? 중심 일치. 이 얼마? 4죠? 그러면 요거 어때? 이거 높이잖아. 얘 어디야? 무게중심이네? 2대 1이지. 근데 이것도 4잖아. 얘 얼마야? 2.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정삼각형의 각을 이용을 해서 30도, 60도, 90도를 본 사람들은 1대 루트 3대 2라고 해서 2 해도 되고. 첫 번째 원의 반지름 4에서 두 번째 원의 반지름 2로 갔네. 몇 배 해주면 돼요? 2분의 1배 공비 2분의 1 끝. 계산 쉬운데? 그럼 이게 뒤가 어렵나? 아무튼 그러면 LN은 뭐가 된 거야? 8파이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이 되는 거예요. 됐죠? 끝. 이것만 찾으면 돼. 닮음만 찾으란 얘기야. 알았지? 지금 내가 든 예시는 그림이 쉬운 편일까 어려운 편일까? 겁나 쉬운 편이에요. 넌 미적분 해봐서 알 거 아니야. 거기 가면 진짜 거의 뭐 비문학 같은 문제들이 등장을 해. 문제 길이가 이만해. 그림 이만큼 막 한 3개 그려져 있고.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되는 거거든. 알았지? 지금 조금만 더 쉬운 거 좀만 더 해보자. 이건 너무 쉬운데? 요거 해볼까? 역시 식은 미적분과 가지고 온 거라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반항까지만 구해봐. 원래 문제는 다 보여주긴 할게. 그림 잘 그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미적분이랑 기하 때문에 사실 나는 항상 모든 수업할 때 항상 빔 프로젝트 쓰거든. 그러니까 딱 띄워놓으면은 막 괜찮은데 좀 어디야 근데 이게? 어쩌라는 거지? 자 여기서 여기 중점을 잡아요. 그리고 정삼각형이 되도록 그림을 그려. 정삼각형.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직사각형을 똑같이 붙이는 거야. 근데 길이비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어. 그럼 여기서 또 중점을 잡아서 정삼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똑같은 길이비를 갖는 직사각형을 또 붙여.
그리고 또 그려. 점점 그림이 이상해진다, 그지? 그리고 1대2, 1대2가 아닌데 이제 1대2짜리 직사각형을 붙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반복합니다. 그때 이 녀석들의 합을 각각, 넓이를 각각 S1, S2, S3라고 해볼게. SN들의 합을 구하시오야. 자, 무한대로 물어봤다면 미적분일 거고, 뭐 똑같이 10개라고 하자. 어차피 식만 구할 거니까. 10개로 물어봤어요. 수원 문제겠지. 어찌됐건 SN 구해봐. 기기. 길이 다 났나? 원래는 그림에 대한 설명이 또 뭐 한 10줄 가까이 쫙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거 다 요약해서 설명해 준 거야. 말로. 정삼각형입니다. 직사각형 붙였습니다. 기타 등등등. 마지막 하나 지우자. 졸릴까 봐. 다들 힘들네 쉬어. 이 뭐 주말에 뭐 마지막 수업도 아니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주말 첫 수업은 진짜 되게 개판인데. 너네 혹시 10시, 11시 수업 있어? 없어? 그때 오면 난리야. 그런 데다가 보통 상위권만 넣어줘야 되는데 아침부터 좀 공부하는 애들. 아니, 상위권반이라고 다 일찍 일어나는 건 아닌데 그거에 적응을 하거든 지들이. 상위권반 애들은 적응을 못해. 아침에 일어나는 거 왜 일어나지? 저 반 옮겨주세요 막 이러고 있고. 난 전에 학원에서 내가 시간표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막 짰거든. 영어 시간 알아서 뭐 맞추시라고 하고 내가 막 짤 때마다 항상 나는 최상위권만 고2 최상위권만 고3 최상위권만 무조건 제일 첫 타임 와 깔아놓고 고3은 보통 마지막 타임. 왜? 10시 넘어서도 막 수업하려고. 니들 이거 못해? 그럼 집에 못 가. 11시 반 집에 가고. 그게 가능했거든 거기 지역은. 여기는 안 되겠지만. 자 풀었어? 진짜 쉬운 문제라고 했지 내가. 수원 요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또는 미적분까지 해본 사람들은 사실 쉬워요. 뭐만 찾아. SN들이 등비수열 이룬다라는 거 알지? 이젠 알겠지?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되고요. 공비에 관여하는 건 누구다? 닮음비야. 그러니까 닮음이 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길이비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면 돼. 그거 어디서 찾을래? 정삼각형의 높이가 1이니까 얘 얼마겠어? 1대 루트 3대 2다, 그치? 루트 3분의 1이겠네. 맞니? 맞니? 그럼 그게 어디로 와? 이거 길이 똑같잖아. 끝났다. 1에서 루트 3분의 1을 가기 위해서 얼마 곱해주면 돼? 루트 3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쵸? 뭐에 대한 얘기에서는? 길이에 대한 얘기에서는. 그럼 길이비가 m 대 n이면 넓이비는 m제곱 대 n제곱인 건 너네들이 알 거고. 그러면 이 문제 공비 뭐예요? 제곱들의 비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고 첫째 항은 요거 찾아주시면 돼. 한 변의 길이 얼마야? 루트 3분의 2짜리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에 저거 제곱 3분의 4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러면 SN식이 나왔잖아. 좀 지저분하네. 첫째 항 3분의 루트 3 공비 3분의 1에 n-1선. 그럼 지금 문제는 공비수열은 뭐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10개 더해주면 되고요. 나중에 미적분은 배운 사람 알겠지? 1-r분의 a 공식 대입하면 됩니다. 풀이는 똑같아요. 알았죠? 그럼 지금 고3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 계속 공비 찾고 닮은비 찾고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지? 그거 하나만 더 연습해보자. 좀 많이 연습해볼까? 점점 어려워질게요.
아 이거는 그림 잘 그릴 자신 없다. 알아서 봐. 말 잘 들어. 직각삼각형 아니 뭐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벌써 틀린 것 같은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어요. 벌써 틀렸다, 그치? 칸이 잘못됐네. 여기까지. 거기에 너네들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정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시켜. 오, 잘 그렸다. 그래서 색칠합니다. 첫 번째 넓이를 S1이라 부를게요. 두 번째, 요쪽 귀퉁이에 있는 직각삼각형들에다가 똑같이 정사각형을 내접시킬게요. 그놈들의 넓이의 합을 S2라 부를게요. 두 개 합해서 S2. 그 다음에 여기 귀퉁이에 여기 있지? 거기다가 또 정사각형들을 내접시킬게. 그 넓이 4개의 합을 S3라 부를게. 자, 원래 문제는 뭐였겠어? Sn들의 무한계 합을 구하시오라는 미적분 문제였겠지. 그럼 지금 문제는 뭐 예를 들자면 10개를 더하세요라는 수업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Sn 구해보세요. 기기. 그게 물어보는 게 형태는 문제마다 조금씩 바뀌기는 해. 결국은 다 이거거든. 도형들에 대한 특징은 뻔히 보면은 닮음이다 보니까 다 중등기하입니다. 중등기하. 다 닮음 찾는 거고 뭐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뭐 정사각형 기타 등등등의 특징들을 쓰고 있는 거니까 잘 한번 고민해봐요. 아, 길이 안 좋다. 이, 이, 이. 이것 때문에 사실 등차보다는 좀 등비가 어렵다고 생각할 거다. 이것 때문에. 아이씨, 원래 학교 한 시간 있을라나? 그래서 원래라면은 내가 이거를 많이 막 설명을 하면은 이게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짱 중요한 문제는 참고로 이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연습하는 걸로 끝내놓고 숙제는 숙제대로 별개로.
결국 닮음을 잘 찾아달라는 얘기다, 그치? 대표적인 길이, 그치? 자, 가볼까? 자, 뭐 보통 뭐 첫째 한 공비까지 했으면 SN까지는 뭐 됐고, 가보자 한번. 여기서 뭐가 나오고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게 정사각형이라며, 그치?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네. 끝. 이거 길이 얼마예요? 루트 2네 1대 1대 루트 2. 그럼 이거 하나의 길이 얼마야? 얼마야? 3분의 루트 2. 그럼 첫째 항 나왔네요. 얼마예요? 9분의 2 넓이 제곱. 너무 넓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비 찾으러 가자. 닮은 비 찾으러 가자. 끝났잖아. 뭐?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데 혈안되지 마세요. 대표적인 길이 아무거나 누구.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다음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로 가기 위한 닮은 비 찾아놨잖아. 그러면 공비에 관여하는 거는 뭐다? 닮은 비 3분의 루트 2. 근데 넓이에 대한 얘기네. 공비 얼마야? 9분의 2.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근데 닮은 비, 공비에 관여하는 거는 닮은 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고 또 누구 있어요? 개수의 변화도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공비가 3분의 2가 아니라, 9분의 2가 아니라 개수가 몇 개만큼 늘어나고 있어.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네 개, 두 배씩 늘어난다, 그치? 그래서 공비는 9분의 4예요. 그러면 끝. 그럼 역시 미적분 문제는 1-4분의 a 계산하면 끝나고, 요거는 뭐 하면 돼? 등비설합 공식 쓰면 되겠네. 등비설합 일반항까지만 찾아놓고 마무리 짓자. 9분의 2 곱하기 9분의 4의 전체 n-1승. 요거예요. 알았죠? 이해됐니? 다들?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어려워해. 많이 어려워하거든. 너희들 이제 잘 풀어주도록. 어휴, 이런, 어휴, 나중에 막 지랄 나요. 막 원에다가 있잖아. 막 사각형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인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여기다 색칠합니다. 거기다가 사각형에 또 뭐 원을 이상하게 붙여가지고 또 뭐 사각형 붙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양쪽에 다 있어. 막 이런 그림들을 막 만나게 돼요. 뭐 별 희한한 그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다 똑같아. 대표적인 길이 하나만 가지고 닮은 비 찾는 거야. 알았지? 지금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들이 b 가지고 구한 거야. 알았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역시 짱 중요한 교재랑은 무관하게 하나 더 합시다. 뭐 나오냐면 이걸 사실 제일 어려워하더라. 이거는 수능에 나와요. 나오는데 조금 처음에 좀 많이 헤매는 애들. 나중엔 잘한대. 현수야. 근데 얘는 지금 내가 하는 건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수능에 어떻게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근데 내신에 나와 안 나와? 내신에는 나와요. 그런 녀석인데 바로 뭐냐면 저쪽으로 가자. 원리 합계라는 게 있어. 예명아, 너 배웠으니까 원리 합계라는 말이 뭐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식 얘기가 좀 많이 등장한다. 원리 합계는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처음에 통장에 넣은 돈 원금, 이자는 말 그대로 이자. 주식 투자를 해도 마찬가지. 넣은 돈 원금, 그 뒤로 뛴 돈 이자. 뭐 이런 거 아니야. 그 놈들을 더하자 이거야. 즉 내가 통장에다가 원금을 이만큼 넣어놨을 때 몇 년 후에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그게 원금과 이자의 합이겠지. 원리 합계는 있잖아.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단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복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복리라는 거는 없어. 복리는 어디? 저기 이제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들. 그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야? 복리가 있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복리입니까? 단리입니까? 무조건 단리예요. 뭔래 미쳤나 봐. 복리예요. 그래서 단리가 무엇이고 복리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 단리는 뭐냐면 이자율이 10% 이런 게 어딨어? 10%, 1% 라고 해보자. 원금을 처음에 얼마 넣었어요? 10,000원을 넣었어. 오케이?
그러면 1년이 지났어. 원금 얼마야? 원금은 변화하지 않죠? 이자 얼마야? 1%니까 100원이 들어가 있어. 통장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11,100원이 들어가 있겠다, 그치? 그럼 단리는 1년이 또 지났어. 원금은 10,000원입니다. 자, 이자가 100원이 있었는데 1년이 또 지났으니까 이자 또 붙겠지? 얼마 들어와요? 100원 더 들어오는 거예요. 뭐? 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이자를 추가로 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합이 얼마야? 1200원. 처음 원금에 대해서만. 이게 우리나라 은행들 다. 은행에 넣어놓는 저축들 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복리는 뭐겠어? 뭘까? 단수 복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자를 복수로 주는 거야. 10,000원을 넣었다고 해보자. 1년이 지났어. 이자 얼마 들어왔어? 당연히 100원 들어왔죠. 그래서 얼마 들어와 있어? 현재 통장에 11,100원이 있어요. 자, 2년이 지났어. 원금은 그대로 10,000원입니다. 이자가 들어와요. 어떻게 이자 들어와요? 1년 후에 정산을 해서 들어있는 통장에 대한 이자를 그대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자가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겠지. 물론 원금이 좀 많다면. 101원이 들어와서 10101이 들어왔어요. 이제 이런 차이 났어. 뭐래? 뭐야? 이게 왜 이래? 201. 똑똑하구만. 100원이 있고 101원이 추가로 들어온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겠어? 10300. 여기는 얼마겠어? 요거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야. 300, 3.01 이렇게 붙는 거야. 알았지?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를 복리라고 부릅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리와 복리를 계산하러 가보자. 단리는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처음에 원금을 A1 넣었어. 그럼 나중에도 A1은 그대로 있겠지. 자, 이자를 붙입니다. 이자율을 내가 R%라고 하고 R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이자율을 R배. 자, 이자 얼마만큼 붙어?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어요. 1년 후에. 1년이 또 지났어. 이자 어떻게 붙어?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어요. 또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어요. 몇 년이 흘렀어? N년이 흘렀어. 몇 번부터? N번. 그러면 원리합계는 어떻게 되어 있겠어? 왜 이렇게 점점 내려가냐? A에다가 AR을 N번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묶어주면 A 곱하기 1 더하기 RN이에요. 이게 단리인데 요즘 교육과정에서 사실 원리합계도 많이 비중이 줄어 있어. 애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잘 안 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단리는 거의 안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비교하라는 의미로 일부러 설명해 준 거고. 그럼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복리라는 건 어떻게 될까? 너희들 청바지 가격 올리는 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그것처럼 생각해 주면 돼. 이게 우리가 항상 비율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 청바지가 10,000원짜리가 있어서 1% 올렸어. 뭐야? 이렇게 됐지. 이게 나중 가격이지.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에도 또 어떻게 해주면 돼? 뭐 1%또 인상을 할 거래. 그럼 이렇게 계속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예요. 얘는 처음에 1년이 지났어. A 더하기 AR이 되는데 그놈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써놓을게요. 이놈을 1년 후에 원리 합계다, 그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다, 그치? 그 돈에 대한 원래 가격 그대로 있고 이자도 붙고 둘이 더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1 더하기 R을 곱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이 뭐가 됐겠어? A 곱하기 1 더하기 R의 N년이 지났어? N개 붙여주면 돼요. 오케이? 그렇지. 1년 후의 금액이에요. 이거는 원래 그 원금 A. 됐어? 네. 이겁니다. 알았죠? 이게 끝이야? 아니요. 이거는 기초. 제일 기초 공식.
2차 방정식을 치면 한 근해 공식 정도 되는 거.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만들러 가야 돼요. 판별식 배우고 근해 근과 계수 관계 배우러 가야 되는 거야. 자, 그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표정들이 이상해져가고 있는데 잠깐만 지금 수원 처음인 사람 누구 있었지? 이 부분 처음. 수열척 이 부분 처음. 아, 그런 사람 없지? 그럼 다들 했겠네. 자, 두 가지 활용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식 얘기 하나만 하고 가자. 얘들아, 적금이랑 너네 예금의 차이는 아니? 예금이 뭐야, 준서야? 그렇지, 적금은. 그렇지. 근데 적금은 뭐? 이제 월급쟁이들이 뭐? 월급 500만 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쓸 돈 300 쓰고, 너무 많이 썼다. 200 쓰고 한 300을 매달 저축하기로 했어. 매달 넣는 금액이 300만 원. 그거는 적금, 쌓을 적자. 예금은 로또 1등 당첨이 됐어요. 뭐예요? 은행에다 집어넣어. 그럼 멍청이들은 없겠지만. 은행에다 딱 집어넣으면 그 다음 달에 또 당첨되니? 아니잖아. 계속 쌓아 나간 게 아니라 한 번 예치해놓고 끝. 예치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게 예금.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야? 예금이야, 적금이야? 지금 이거 예금이죠. 아니,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 넣는 게 아니라 A1 넣고 끝이잖아. 계속 넣어두는 거. 그래서 가끔씩 이게 적금 막 설명하고 연금 막 설명하잖아. 근데 예금 문제가 딱 등장해. 그런데 애들이 이걸로 풀고 있어. 예금과 적금을 구분 못해서. 이건 상식이니까 좀 알아두세요. 알았죠? 예금은 그래서 그냥 가장 기초적인 문제란 얘기야. 알았지? 그게 신경 쓰지 말고 적금으로 가보자. 적금은 뭐합니다? 매달 약속이 있어요. 매달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넣습니다. 그리고요, 이율은 연이율이든 월이율이든 이율이라 부를게. R 퍼센트라고 해볼까? R이라고 하자. R배. 오케이? 자, 그때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 손. 뭐 또는 외워서 풀었던 사람 손. 외우지 마세요. 적금과 연금은 사실 이게 문제 설명하는 방식에 이제 그 방향성이 있는데 나는 이제 학교 시험들은 어떻게든 함정을 심어 놓는다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글자 하나 탁 바꿈으로써 너희들이 외운 공식이 못 쓰게 돼. 그래가지고 나는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외워지게 돼 있어. 나중에 너희들이 한 언제? 이번 겨울방학쯤 되면 수업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때 되면 아마 외워져 있을 텐데 지금부터 외우지는 말고요. 그러면 뭐 합니다? 금액의 흐름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연이율이라고 가정을 할게. 매년 일정한 금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현재가 있어요. 그리고 1년 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는 문제풀이다. 알았지? 문제풀이에 이게 고스란히 들어가야 돼. 처음에는. 그리고 2년 후가 있고요. 3년 후가 있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집어넣을 거야? N년 후가 있어요. 그때 매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넣을 겁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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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를 왜 썼을까? 현재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요겁니다. 그쵸? 아, 이걸 안 썼구나 내가. 미안요. 다시. 에이씨.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넣는다고 해보자. 첫 번째 해 초가 있어. 2년째에 초가 있어. 3년째에 초가 있어. N년째에 초가 있어. 근데 우리는 돈을 찾을 거야. 뭐? N년째의 말에 찾을 거야. 여기서 하나 상식. N년 초랑 N년 후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1년 차이 납니다. 왜냐면 초라고 하는 거는 N년 1월 1일 0시 0분 0초라고 생각을 한다면 N년 말은 N년 12월 31일 23시 59분 59.999999999초 60이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얘기를 하냐면 매년 초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때는 돈을 집어넣는데 마지막에는 돈은 집어넣어 안 넣어? 안 넣지만 1년간의 텀은 생겼으니까 뭐는 생겼겠어? 이자는 받고 돈을 뺄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돈 넣기 직전에 뺀다는 얘기예요. 이자만 받고. 뭐 그런 의미로 초말. 그러면 이제 이 금액을 뭐 해줘야 돼?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야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있잖아. 되게 다양하거든. 나는 약간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게 시키는데 이거를 한 통장에다 계속 집어넣지 말고 똑같은 이유를 갖고 있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매년 만들어서 첫 번째 해에 돈을 집어넣어. 가만히 있겠지. 그 다음 해에는 다음 통장 다른 통장에 집어넣어. 그럼 걔 가만히 냅두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는 세 번째 통장에 집어넣어. 그리고 가만히 둡니다. 그거랑 한 통장에 계속 집어넣는 거랑 같을까 다를까? 똑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랑 하나 가지고 있는 거랑 무시당했어요.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똑같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마지막 통장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1년이 지난 후에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예요. 1년이 흘렀어. 얘는 몇 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몇 년이 흘렀고 그 다음에는 몇 년이 흘렀겠어. 자, 이건 몇 년 흘렀어? 1년 초에서 N년 말까지 몇 년 흘렀어? N년이 흘렀죠. 왜? 이거 N 플러스 1년 초라니까. N년이 흘렀다 그지? N년이 흘렀으니까 이제 몇 번 붙었어? N번 붙었겠네. 그것들을 열심히 뭐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통장에다 넣었다. 합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뿅. 이게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금액이라서 뭐가 만들어지게 돼?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비 얼마야? 1 플러스 R, 1 플러스 R, 1 플러스 R, 1 플러스 R 계속 곱해가네. 공비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즉 R분의 누구? 첫째 항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1승 그리고 1 플러스 R이 공비였죠. 항의 개수 몇 개? 1승부터 n승까지니까 n개의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라고 하냐면 무조건 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외우는 게 제대로 돼야지. 지금은 몇 년째 초에 넣고 n년째 초에 넣고 n년째 말에 받는다 그치? n년째 말에 받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아닌데 찾는 건 무조건 말이다. 넣는 거 이제 헷갈려. 하도 안 하니까 이거는 초에 넣는 걸 기준인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n년째 초, 매년 초에 집어넣는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기수불이라 불러. 기간의 초에 불, 지불하는 거, 돈 내는 거. 그래서 이거는 기수불,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을 때의 원리 합계, 적금 금액이에요. 그러면 말 한마디 딱 바꿈으로써 뭐 매년 초에가 아니라 매년 말에 라고 문제를 바꿔버렸어. 그럼 문제 달라지고 공식 달라져요. 그 공식도 외우세요. 외울 거면. 기말불 공식은 합이 뭐가 나옵니다? R분의 A 곱하기 이게 나와요. 첫째 항이 바뀌는 거야. 뭔지 알겠어? 왜? 매년 말에 집어넣으니까 2년 N년 말에 돈을 집어넣으니까 넣는 금액 자체가 A1, A1, A1이에요. 자, 근데 마지막 해에 돈을 찾지. 그럼 이 A1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빼는 거야. 이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얘는 A에 공비가 안 붙었어. 0승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됐겠어? N-1년이 흘렀지. 그래서 이 녀석들의 합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적금 문제 제대로 푸는 거예요. 되었음? 요거
정리 좀 잘 해두세요. 알았음? 응. 응. 넣자마자 돈 찾는 거. 돈 찾는 것도 N년 말에 찾아요. 찾는 거는 항상 말에 찾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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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알았니? 네. 시간이 텀이 1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붙었는데 얘는 넣자마자 바로 빼는 거지. 넣을 때의 시기와 뺄 때의 시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넣자마자 빼는 거. 첫 번째 녀석은 영승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적금 문제를 공식을 외울 때 얘만 외우는 게 끝이 아니라 얘를 외워서 아 얘는 매년 초 지급 매년 초 입금 마지막 해 말에 출금 얘는 매년 말에 입금 매년 말에 출금 기말불 뭐 이렇게 외우던가 알았죠? 그래서 두 개 잘 좀 외워두세요. 여기까지 사실 하고 싶었어. 그 여기서 이제 아까 내가 연금 얘기도 있다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연금은 뺄게. 연금은 지금 이거 문제들을 다 구분을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짱중요한에는 지금 예시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프린트 주면 너네 화낼 거 아니야. 그치? 현수야 갑자기 끄덕끄덕이냐? 그치? 숙제 더 주면은 화낼 거 아니야. 시험 기간인데 지금 뭐한 짓이야 하면서. 그치? 갑자기 막 비누 따라가지고 막 저도 학원 수원 그만둘 거예요. 웃은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거는 잘 정리만 좀 해놔. 그리고 상식 얘기들 좀 많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이거 잘 좀 하도록 하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수능에 나온 적 있다 없다? 진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오케이? 수능용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아마 짱중용 안에는 없을 거야. 근데 도형 얘기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형 얘기는 매년 여태까지 수능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고 지금까지 단 한 해도 빠진 적이 없는 문제예요. 미적분에서. 수원에서도 이제는 나올 가능성이 생겼고 수능 범위로 들어왔으니까 처음으로. 근데 얘네들은 수능 범위에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 잘 안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까 말했듯이 학교에서도 내는 학교가 있고 안 내는 학교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 쌤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한번 정리할 때 잘 해두세요. 알았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너희들이 연습을 할 시간이 충분하겠어? 안 충분하겠어? 당연히 안 충분하겠지. 왜? 수능이 안 나오다 보니까 문제집들도 건성건성 다루기 시작하거든. 마플 시너지라는 문제집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잖아. 근데 얘네들을 그나마 좀 많이 다루는 문제이기는 한데 한 유형당 끼케야 3개에서 4개 정도가 다예요. 그 고작 10몇 문제 연습해가지고 너희들이 근데 뭐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지? 이 얘기를 왜 했는데? 너희들도 굉장히 어이없지. 잠깐만. 아무튼 그때 나중에 뭐 연습을 할 시간이 많이 없을 거야. 그래서 한두 번 할 때 잘 해놓고 지금 정리 잘 해두라고. 알았죠? 연금은 왜 생략했냐면 적금과 거의 유사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냥 목표치가 있는 것밖에 없어. 정확하게는 연금이 아니라 상환이에요, 상환. 근데 상환이랑 연금이랑 똑같이 푸는 거거든. 그래서 정확하게는 문제 유형은 3개야. 근데 나는 상환과 연금은 똑같다라고 해서 유형 2개로 설명할 뿐. 알았죠? 얘네들은 뭐가 차이 나는 거다? 그냥 목표치가 있다라는 그것만 다를 뿐. 적금에서도 목표 금액은 있을 수 있겠지. 10년 후에 1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한다. 뭐 그런 거. 알았죠? 그런 문제들과 유사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만 일단 잘 정리해 두세요. 그러면 일단 오늘 하려는 내용은 사실은 끝은 아니기는 한데 뭐 끝을 내야지 뭐. 뭐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랬었냐면 그냥 정리하면서 등비수열에서도 사실 등비수열 합공식을 딱 보자마자 등차 수열처럼 아 이거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 판단하는 것들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그거 이제 좀 연습을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애매하니까 숙제풀이 하면서 테스트 보면서 거기다 내가 문제 내놓을게. 알았지?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 끄고